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F-106 델타 다트는 대한민국 공군에 정식으로 편입된 전투기는 아니었으나 한정적으로 시험 평가를 위해 운용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한국은 냉전 시기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방공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컸고 미국으로부터 여러 차세대 전투기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F-106은 고속 요격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한국 공군의 관심을 끌었고 제한적인 테스트를 통해 성능과 운용 가능성이 평가되었다. 시험 운용은 단기간에 그쳤지만 이를 통해 한국은 초음속 전투기의 기동 성능, 항공전자 장비, 무장 체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미사일 전용 무장과 델타익 설계가 실제 한국 작전 환경에 얼마나 적합한지 분석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는 후속 전투기 선택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비록 최종적으로 유지비와 전략적 필요성 문제로 정식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시험 평가는 한국 공군이 다양한 전투기를 비교하고 최적의 기종을 도입하기 위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따라서 F-106의 시험 운용은 단순한 테스트를 넘어 한국 공군 현대화 과정에서 의미 있는 한 단계로 평가된다. F-106 델타 다트는 당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고속 요격기로 마하 2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첨단 초음속 전투기였다. 이 기체는 본래 미국 공군이 전략 폭격기 요격을 위해 개발한 기종으로 고고도에서 장시간 비행하며 적 항공기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임무에 특화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공군이 이를 시험 평가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속도와 요격 능력 때문이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인접해 있어 단시간에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요격 전력이 필요했는데 F-106은 그 요구에 부합하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특히 당시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 압도적인 속도와 상승률을 갖추고 있어 적 폭격기를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데 이점이 있었다. 또한 델타익 구조를 통한 안정적인 고속 기동은 한국 공군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정비 체계와 높은 운영 비용은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었고 결과적으로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106의 시험 운용은 한국 공군이 방공 요격 개념을 이해하고 초음속 전력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도입된 F-4 팬텀 이와 같은 기종에 영향을 주었다. F-106 델타 다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델타익, 델타윙, 설계를 채택한 전투기였다. 델타익은 삼각형 모양의 날개 구조로 고속 비행 시 공기 저항을 줄이고 기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F-106은 마하 2 이상의 초음속 영역에서 뛰어난 안정성과 조종성을 보장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고고도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도 강화되었다. 대한민국 공군이 F-106을 시험 평가할 당시 델타익 설계는 한국에게 매우 신선한 개념이었고 고속 요격기의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델타익은 단순히 속도뿐만 아니라 장거리 비행 중 연료 효율성에서도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적 폭격기를 장거리에서 요격해야 하는 전략적 임무에도 적합했다. 그러나 델타익 설계는 저속 기동성에서 한계가 있어 근접 공중전보다는 고속 요격 임무에 더 어울렸다. 한국 공군은 이러한 특징을 통해 전투기 설계 철학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국의 작전 환경에 적합한 기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따라서 델타익 구조는 단순한 기술적 실험이 아니라 한국 공군의 전력 구상 과정에서 의미 있는 학습 요소로 작용했다. F-106 델타 다트는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한 개념을 가진 전투기였는데 바로 기관포를 전혀 탑재하지 않고 오직 미사일 무장만으로 설계된 점이었다. 이는 냉전 시기 미 공군이 전략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한 전술적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초음속 요격 임무에서는 기관포보다 장거리 유도 미사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F-106은 AIM-4 팔콘 공대공 미사일, 제니, 지니, 핵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무장 체계였다. 대한민국 공군이 이 전투기를 시험 운용했을 때 미사일 전용 무장이 제공하는 장점과 한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장거리에서 적을 요격하는 능력은 뛰어났지만 근접 공중전 상황에서는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드러났다. 특히 한반도 작전 환경은 좁은 공역에서 발생하는 근접 교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사일만으로 운용되는 전투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 공군이 후속 전투기를 도입할 때 기관포와 미사일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를 선호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F-106의 미사일 전용 무장은 혁신적이었지만 한국 현실에는 한계가 있었던 중요한 실험 사례로 평가된다. F-106 델타 다트는 뛰어난 속도와 요격 능력을 가진 전투기였지만 대한민국 공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적합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유지비와 정비 체계였다. 고성능 초음속 전투기인 만큼 정밀한 관리와 높은 비용이 요구되었는데 당시 한국의 국방 예산과 정비 능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또한 한국은 좁은 작전 공역과 복잡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 고속 요격기보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가 더 필요했다. F-106은 원거리에서 전략 폭격기를 요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지만 한반도 환경에서는 전술기와의 근접 교전, 지상 지원 임무 등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작전 환경의 차이는 F-106이 가진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더불어 전략적 필요성 측면에서도 당시 한국은 이미 미군으로부터 다양한 전투기 지원을 받고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F-4 팬텀이와 같은 다목적 전투기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제한적인 시험 평가 후 F-106은 정식 배치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한국 공군이 현실적인 전력 운영 기준을 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F-106 델타 다트는 대한민국 공군에 정식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와 시험 운용은 한국 항공사에서 의미 있는 흔적으로 남아있다. 당시 한국은 냉전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력 강화를 위해 여러 전투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었고 미국과의 군사 협력 아래 다양한 기체를 시험 운용하며 적합성을 검토했다. F-106은 그 과정 속에서 고속 요격기라는 새로운 개념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사례였다. 비록 유지비와 전략적 필요성의 한계로 인해 실전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한국 공군은 방공 전략과 전투기 설계 철학의 차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F-4 팬텀이 F-5, KF-16과 같은 기종 도입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한국 공군이 다목적 전투기 중심의 전력 구성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든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F-106의 시험 운용은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한국 공군이 미래 전력을 구상하고 국제적 안보 환경 속에서 어떤 기체가 자국 현실에 맞는지를 배워나간 과정의 일부였다. 그 자체로 한국 항공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자 교훈으로 기록된다.